2025년 2월 28일 미국 시간의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확인하기에 앞서서 전일 미국 특징주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미국 3대 지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 심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성장성이 의심이 되는 거죠. 물론 성장성은 지속되기는 하겠지만 기대치에 그렇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어,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중국에 10% 관세를 매겼는데 뭐 관세를 10%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차트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다우지수거든요. 근데 다우지수는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지지가 나와야 될 가격이 어느 가격이었냐면 요 가격이었어요. 23,400포인트인데 이거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42,000을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900포인트까지는 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의 경우는 지지가 나와야 될 게 18,700포인트 부근이었는데 그거마저 이탈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등은 어디서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18,000 초반이에요. 18,100포인트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은 박스권이죠. 박스권 하단까지 조정을 좀 받은 모습입니다. 아직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5,970 요 포인트였는데 깨고 내려와서 일단은 5,860포인트 때까지 조정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에서 반등이 좀 나와야지만 박스권 상단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박스권 상단은 6,100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추세는 하락 전환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에는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P 500은 그나마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 나오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주나 컨서머 서비스, 그 다음에 사이클, 뭐 이런 종목들은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 그 외에 에너지 관련주, 그 다음에 일부 산업이라든가 재무 이쪽으로는 뭐 그나마 좀 버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주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은요. 엔비디아가 3% 상승 출발을 한 후에 8% 약세가 이어졌는데 3% 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던 건 모건 스탠리와 시티그룹이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테슬라도 계속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스텔란티스 실적안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급락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반등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뭐 하락이 지속이 됐다. 그거는 시장 상황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그냥 리비아는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대부분의 지수 역시 하락을 했죠. 오라클, 세일즈포스, 인투이트 어제 많이 올라가서 오늘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안 됐기 때문에 인투이트는 지속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5% 빠지고 있고요. 세일즈포스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주 역시 약세죠. TSMC,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온 세미컨덕터, 슈마컴이 급락이 좀 많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5에서 한 7%, 10%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암호화폐도 그렇게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세가 이어졌고 메러선 디지털홀딩스 이게 마라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적 어제 잘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어 사이언스도 어제 뉴스가 하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이언스,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이언스 약세가 좀 이어졌고요. 어제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이언스 실적 얘기가 나왔죠. 그나마 버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루즈 쪽으로 보시게 되면 노르웨지안 크루즈 라인 홀딩스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 건 2025년이었고요. 나머지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프리포트 맥모란 실적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는데 투자 의견은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관세에 대한 악재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뭐 제스프리스에서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코아는 그나마 버텼네요. 어제 알코아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죠. 그다음에 유틸리티 보시게 되면 비스트라 실적이 안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졌고요. 오늘 퍼스트 솔라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어요. 국내에서 나왔습니다. 국내.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확인해 보시게 되면 모더나가 지금 백신 생산 계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약세가 좀 이어졌고요. 노바백스 실적 괜찮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힘센허스도 약세긴 한데 그나마 덜 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양자모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졌고 SK와 아이온큐 이슈가 좀 있었죠. 그다음에 리게팅은 13% 약세. 그다음에 요즘에 드론이나 우주항공 이쪽이 약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리기판 관련주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졌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로봇주도 전반적으로 약세가 좀 이어졌는데 몇몇 종목은 그래도 그냥 강보합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위 종목 보시게 되면 어제는 얘기했던 뉴타닉스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요. 나머지 전반적으로 20%대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실적이 아무리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향후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C3 AI, 이베이까지 어제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고 그 외의 종목들 이렇게 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봐야 될 곳을 링크를 이렇게 걸어놨죠. 그래서 이거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데스크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장 마감 후에 나왔습니다. 4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연간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게 되면서 시간에 5%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보시게 되면 일단은 4분기 매출이거든요. 4분기 매출이 16억 4천만 달러예요. 근데 예상치는 16억 3천만 달러인데 그것보다는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EPS를 보게 되면 2.14달러를 예상치로 보고 있었는데 2.29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예상치가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1분기 보게 되면 지금 2.07달러가 예상치인데 그것보다 높은 2.14에서 2.17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EPS를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예상치는요 9.26달러예요. 9.26달러. 그런데 그것보다 높은 9.34에서 9.67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실적은 더 잘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매출 전망도 68억 9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2026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70억 달러를 기록을 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뭐 괜찮게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토데스크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SK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 보시게 되면 지지선까지 거의 다 왔네요. 지지선까지 왔고 지금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 나오게 되면은 313, 312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는 박스권 매매가 옳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280달러를 이탈하게 되면 뭐 추세는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고 상단에서 310달러 부근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 클라우드 기반의 설계, 그 다음에 AI 기술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서 전 세계 9%에 해당하는 135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뭐 이것 때문에 1억 3,500에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비용이 예상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으로 넷앱 기업용 데이터 스토리지 업체 넷앱입니다. 시간에 거의 14%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뭐 이게 지금 1사 이렇게 나오는데 4분기, 3분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3분기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치가 1.91달러가 EPS인데 뭐 여기에 부합을 했습니다. 부합을 했고요. 매출은 시장 전망치가 16억 9천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낮은 16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뭐 더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성은 기대치를 충족을 했습니다만 매출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17억 3천만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17억 6천만 달러가 예상치잖아요. 그것보다 미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달러가 EPS인데 2달러보다 낮은 1.9달러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약세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계속적으로 2025년, 2026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그러니까 4분기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실적이 떨어지는 거죠. 실적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하반기까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확인해 보시게 되면 주가 14%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현재 주가가 102달러입니다. 102달러. 잘못 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거 확인해 볼게요. 자꾸 이상한 게 떠갖고. 네뎁 이렇게 차트가 나왔는데 주봉 한번 보시게 되면 많이 올라와 있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102달러 수준이거든요. 102달러 수준이라고 하면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곳이 101달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조정을 받게 되면 98달러 수준까지 약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박스권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근데 박스권 하단 이탈하게 되면서 추세는 하락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볼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다음으로는 델테크놀로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테크놀로지는 4분기 EPS는 기대치를 상회를 했는데 매출이 부진했어요. 그래서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 239억 3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낮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EPS는 2.52 수준이었는데 2.68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EPS는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예상치가 236억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매출 가이던스가 225억에서 235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보다는 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 보게 되면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데 델은 그만큼 주가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2.93%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106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2% 떨어지게 되면 104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104보다는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100 부근까지는 약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좋았던 회사였는데 뭐 하반기 들어서 실적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산다라고 한다면 90달러 깨지면은 저는 살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이거 90달러까지 뭐 깨지냐 이렇게 뭐 화 안 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 매매 타이밍을 말씀을 해 드리는 거지 이게 뭐 제 매매 타이밍은 희망인 거잖아요. 제가 사고 싶은 희망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깨지고 올라올 수 있죠, 당연히. 다만 저는 100부근이면 매수 타이밍은 한 번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저는 90달러 깨지면 보겠다라는 개인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2달러까지 조정을 받아서 올라올 것 같아서 좀 애매하네요. 지지 구간 부근까지는 왔다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는 반등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온라인 언어 학습 플랫폼 듀오링고 4분기가 실적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출은 늘어났어요. 매출은 지금 2억 500만 달러였는데 2억 960만 달러로서 매출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순이익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지금 2억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억. 근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일일 활성 이용자 51% 증가한 4,050만 명을 기록을 했고요. 월간 활성 이용자가 32% 증가한 1억 1,670만 명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유료 가입자가 43% 증가를 했습니다. 9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인구가 굉장히 많고 전 세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인구가 그냥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1분기가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좋게 나왔는데 1분기 같은 경우는 에비타 전망이 예상치를 밑돌았어요. 그래서 1분기 일단 실적을 얘기를 해보게 되면 예상치가 2억 1,100만 달러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낮은 2억 2,050만 달러. 그러면 낮다라는 얘기겠죠. 다만 이제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사상 최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지금 에비타 요게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작년 하나의 AI 소프트웨어 열풍에 힘입어서 또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에서 4% 정도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반등 나올 가격은 300에서 305달러 이 수준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지지가 나와야 될 곳에서 지지가 나왔죠. 이거는.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되면 반등이 나와야 될 곳이 어디였냐면 380달러였는데 이거 다 이탈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35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300 초반까지는 방향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1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을 것으로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엘라스틱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 엘라스틱입니다. 뭐 3분기 매출이 예상치가 3억 6,900만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잘 나왔죠. 3억 8,2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으니까. 그리고 EPS 같은 경우도 예상치가 0.47이었는데 0.63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분기 매출 가이던스 확인해 보시게 되면 3억 7,400만 달러가 예상치였죠. 그런데 그것보다 높은 3억 8천만 달러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4분기 실적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0.31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조정 EPS가 아니에요. 일반 EPS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EPS를 확인해 보게 되면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 그래서 적자가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1분기나 이 기준으로는 3, 4분기겠죠. 이 3, 4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적이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17% 가까이 상승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실적이 어떻게 됐든 적자가 축소가 되는 그런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제가 예상하는 가격은 135달러 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70달러까지 중장기적인 흐름입니다. 70달러까지는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으로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 여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요거는 단타를 매매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96달러에서 97달러 부근에서는 단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17% 정도 지금 상승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뭐 떨어질 가능성은 엄청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 2억 4,200만 달러 부근이 예상치였는데 그것보다 높은 2억 4,400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주당 손실이 0.24달러 손실이었는데 0.29. 요거는 손실폭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1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뭐 가이던스가 예상치보다 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순이익도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관심 종목에서는 이제 배제하셔야겠죠. 어차피 뭐 단기 매매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중장기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적자인 종목은 제외를 하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7달러 부분까지는 뭐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미증시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반등 나오게 되면은 손실폭 확 줄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셔야겠죠. 자, 다음으로 로켓넷 주가가 로켓처럼 올라갔다가 로켓처럼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보시게 되면 4분기 매출이 예상치가 1억 3,100만 달러였는데 그것보다는 높았습니다. 그것보다는 높았고 예상치는 0.09였는데 뭐 0.1달러 손실 예상치랑 부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예상치가 1억 3,600만 달러였는데 그것보다 낮은 모습이죠. 그래서
17.2달러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적자가 지속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적자가 지속이 되는 종목들은 그냥 매매를 하실 때 단타 위주로 매매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8시 30분 기준으로 17%다 13%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린 건데, 시간에서도 13%를 이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17.2달러 부근에서 뭐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 지금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17달러예요. 17달러. 그래서 17달러에서 반등이 나오면 그나마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조정은 12달러 부분까지 약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상승하는 추세는 일단은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로켓처럼 올라갔다가 로켓처럼 빠지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렇죠? 근데 단기 급등 나왔기 때문에 뭐 조정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에너지 음료 업체 몬스터 베버러지 4분기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EPS가 좀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매출이 17억 9천만 달러가 예상치였는데 18억 1천만 달러, 그러니까 증가를 했죠. 증가를 했고, 조정 EPS 같은 경우는 0.4였는데 0.38,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좀 다르네요. 어떤 거는 그냥 EPS가 나오는 반면에 어떤 건 조정 EPS가 나오는데, 아마 그거는 자본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EPS가 나오는 건 향후에 뭐 전환사채나 유상증자를 받아놨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EPS가 나오는 거고, 그거를 뭐 안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EPS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2025년에 EPS나 매출액, 그다음에 순이익 다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정받으면 저는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중에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 지금 뭐 주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53달러거든요. 죄송합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거는 56달러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몬스터 베버리지 56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룸에너지 이것도 한때 급등이 나왔던, 그렇죠?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악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 4분기 매출이 지금 5억 730만 달러였는데 그것보다 높은 5억 7020만 달러.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뭐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상치가 0.31이었는데 0.43달러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실적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가이던스로 보시게 되면 16억 8천만 달러가 7천만 달러네요. 16억 7천만 달러가 예상치였는데 그것보다 높은 17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9.59% 급증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슈 되면서 급등 나왔던 거죠. 그리고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후에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거고, 20달러 부근은 괜찮은 흐름이었네요. 괜찮은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25달러 수준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25.2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28.5달러까지는 뭐 안전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28.5달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료 생산업체 모자이크. 어, 예상치가 29억 2천만 달러였는데 28억 2천만 달러. 이거는 예상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나 어느 기관에서 예상치를 정해놨는데 여기에서는 거의 뭐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낮을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어쨌든 컨센서스 예상치보다도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정 순이익이 0.61달러 요거에 맞는데 지금 그거에 적용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요거는 뭐 전체적으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2024년에 적자는 아니었네요. 거의 뭐 10분의 1 토막이 순이익이 났는데 뭐 지금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1분기 컨센서스가 다시 한번 좀 잡혔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만약에 1분기 실적보다 더 괜찮다라고 한다면 모자이크 주가 바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실적 보게 되면 그렇겠죠. 그렇죠? 그럼 요거 관심 종목으로 좀 포함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25.25달러 부근에서 주가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요거는 24달러 되면은 관심 종목입니다. 24달러 오면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박스권으로 매매 이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이 2025년 예상치만큼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거는 35달러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이거는 뭐 중장기적인 흐름이겠지만요. 그래서 모자이크는 저는 관심 종목으로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24달러 부근에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운드하운드 AI 적자가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주식을 갖고 있다가 뭐 주식 다 던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있다. 자체적인 영업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는 빠르게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적자 축소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적자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 반등은 나오겠죠, 당연히. 일단은 예상으로는 12달러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소폭 상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달러까지 보시고요. 12달러까지 보시고 손절가를 좀 잡으실 가격은 8달러?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8달러에서 반등 여부 확인하고 매수해서 12달러 매매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50%입니다. 이것도 50%예요. 8달러에서 12달러면 4달러 올라가는 건데 이것도 50%예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D 로컬 4분기 예상치보다 낮은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025년의 실적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고요. 디로컬이 작년에 제가 기준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2분기부터인가 실적이 예상치보다 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연간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박살이 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조정 받는다라고 한다면 10.5달러, 10.5달러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등이 나오고 1분기 실적 괜찮아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4달러.
근데 1분기 뭐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5년에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러면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25달러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5달러까지는 아니고 그냥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23달러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로컬은 저는 관심주에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디로컬은 가장 좋은 뭐 관심 종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포트에 좀 넣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로컬, 디에로, 그 다음에 하나는 모자이크. 이 두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고요. 뭐 늘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지만 시장이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였을 때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겠다. 이거를 정하셔야 되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 대한 내용 말씀을 좀 해드리는 거고 거기에서 관심 종목을 좀 계속적으로 찾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